예, 농담진담 3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의 그 산업 폐기물을 많이 매립을 요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심각한데 그 문제 아주 지금 벌써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분을 모셨어요. 공익법률센터 농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이신 하승수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홍성에서 오셨는데 예. 요즘 그 사실 더 큰일 때문에 많이 바쁘신데요. 아닙니다. 세금 도둑들 잡느라 예. 요즘 많이 바쁘신데 그래도 이 농촌 문제에도 계속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놓치지 않고 예. 계속 하시는 모습이 주로 하는 일은 농촌 농본 활동인데요. 예. 어쨌든 예전에 하던 일들이 예. 남아 있어가지고 예. 농본 소개를 좀 먼저 한번 해주시죠. 농본은 이제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저희가 이제 창립을 했는데 일종의 몇 년 안 됐네요. 예,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예. 시민 단체고 예. 이제 창립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충남 홍성의 기촌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제가 어쨌든 사회운동도 하고 뭐 법률도 좀 알고 하니까 이제 예. 농민들이 계속 농촌 주민들이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사안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해서 예. 사실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에는 이렇게 노동 쪽에는 뭐 민주노총 법률원이라든지 예.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농촌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재작년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이런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뭐 환경오염 시설이나 이런 폐기물 시설 같은 것들 예. 주민들이 이제 좀 반대 운동할 때 좀 도와드리는 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법 정책이나 제도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워낙 농촌이나 농업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관련된 활동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은 좀 도와주신다고 하시지만 사실 큰 도움들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번에 그 인증제도를 좀 개선해 보려고 변호사님 도움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막 복잡하던 이야기가 역시 변호사가 딱 정리해 주시니까 단순 명쾌하게 이게 쫙 정리가 돼서 저도 아주 좋았는데 아무튼 평소에도 많이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이런 일을 하시려고 농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제 귀촌 삼아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뭐 원래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 옆지기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기촌에서 농촌에서 살자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이제 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냥 하나씩 돕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농본을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럼 홍성 가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시민단체 일도 하고 또 뭐 제주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한 4년 정도 했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살았는데요. 서울 경기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큰 기업과 이렇게 일을 하면 이 들어오는 자금도 많아서 이제 운영하기도 편하실 텐데 이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뭐 운영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냥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회비 후원금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구조고요. 뭐 농민들에게 저희가 따로 뭐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자발적으로 기부하시면 그거야 저희가 받지만 저희는 이제 후원회비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을 하시고요.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달아놓고 놓을 테니까 계좌번호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후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농본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농촌에다가 산업 폐기물들을 많이 매립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산업 폐기물은 사실 산업계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농촌에다가 이거를 물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요. 뭐 사람 많은
도시에다가 그걸 매립을 하려고 하면 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결하려고 인구도 적고 또 땅값도 싸고 이런 데를 찾아서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약자인 농민들 그리고 농촌에 계신 분들이 소수이고 반대를 하여도 이게 아마 잘 먹히지도 않을 거고 어려움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 어머니 사시는 곳이 영주인데 영주 거기 제가 요즘은 아주 그 뭐 자주 가는데 거기도 지금 납공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납 폐기물 매립이죠. 매립 거기는 이제 매립이 아니라 재련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예.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걸 거기에서 납을 이제 납괴를 만드는 건데 금괴처럼 이렇게 납괴를 만들어내는 재련 공장입니다. 아주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것도 이제 서천 저희 어머니 가까운 그 강변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 야 이건 진짜 농촌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요새 농촌에서 뭐 매립도 매립이고 또 소각장도 많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건 재련 공장은 또 재활용이라고 또 분류가 됩니다. 이름은 재활용인데 마치 이제 환경적으로 뭐 친환경적인 양 재활용이라고 하면 이게 친환경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재활용도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서는 아주 이제 유해 물질을 많이 내뿜는 그런 재활용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뭔가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너무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그 스토리에 맞게 한번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열면 뭐 제가 넘겨볼까요? 넘겨주시면 제가 그냥 넘겨주시면 제가 쭉 말씀을 한번 일단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면 되게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요. 넘겨주시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이 매년 이 자료를 발간합니다.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폐기물이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생활 폐기물이 이제 가정에서 배출하시는 폐기물이고요. 밑에가 이제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그 사업장 폐기물을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 용어로는 산업 폐기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용어인가 보죠. 사업장 폐기물이 법적 용어고요.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제일 밑에 보이시는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이제 의료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이 지정 폐기물이 사실은 굉장히 유해성이 좀 높고 그 위에 건설 폐기물은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철거하면 철거하고 뭐 이러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요. 건설 폐기물을 좀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건 부셔가지고 이제 재활용, 순환골재 뭐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게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는 게 이제 온갖 것들이 여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일부는 지정 폐기물이고 또 일부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 사업장 배출시설계, 비배출시설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용어가 어려워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공장 같은 데서도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생활 폐기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생활 폐기물하고 묶어서 생활계 폐기물이라는 또 용어를 사실 씁니다. 뭐 내용물이 비슷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냥 가정에서 나오느냐 공장에서 나오느냐 생활 쓰레기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는 게 이제 또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온갖 그 산업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넘겨봐 주시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지금 국민들 상대로 쓰레기 줄이라는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생활계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에서 1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21년도가 이게 만 톤, 그러니까 생활계 1675만 톤이고 그 밑에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합계가 이제 생활계 폐기물인데 생활계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양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한 11.5%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면은 건설 폐기물이 42%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지정 폐기물도 3.9% 정도 되고 사실은 그 가정이나 아니면 뭐 공장에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에 소위 말해서 속하는 거는 11.5%고 나머지 거의 90% 가까이가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산업 폐기물은 줄이려는 노력을 별로 정부가 하지 않고 생활 폐기물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 상대로. 우리 그 뭐 음식 그 시켜 먹으면 그 뭐 용기 많이 나온다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
사실 그것도 바꿔야 되고 물론 줄이긴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예, 훨씬 더 그 양이 많은 산업 폐기물은 사실 정부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예 90%에 가까운 그 폐기물들이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이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이제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 법적으로는 어쨌든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하면 다 생활 폐기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농촌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한때 왜 쌀겨가 뭐 폐기물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쌀겨 같은 것도 이제 여기 제1회 1호를 보시면 폐기물의 정의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으면 다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쌀겨 왕겨도 폐기물이라고 환경부가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유권에서 바꿨는데 어쨌든 그렇게 법은 돼 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넘겨봐 주시고요. 예, 여기 이게 감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제 이게 잘 보시면 생활 폐기물은 오른쪽에 제일 보시면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폐기물을 쭉 수집해가지고 처리를 소각을 하든 재활용 소각 매립이 처리라고 하는데요. 재활용 소각 매립, 매립인데 이게 다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서 역시 수집 운반해서 가는데 거기 보시면 민간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유해성이 높고 양도 많은 이 산업 폐기물은 민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해야지 주민들이 감시도 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민원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민간 영리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건 뭐 사유재산이라도 우리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을 보통 또 일반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공공처리 비율이 26.4%고 가장 유해성이 높은 게 지정 폐기물인데 이건 공공처리 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다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오히려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독성이 더 높고 특수한 물질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생활 폐기물하고 다르게 근데 이걸 다 민간 업체들에게 맡겨놓은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이제 업체 숫자가 나오는데요. 업체 숫자를 보시면 최종 처분업이 매립입니다. 최종 처분업 업체 숫자는 56개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폐기물 하는 분들 중에. 근데 이게 이제 매립으로 가면 매립은 이제 극소수의 업체들만 하는 거죠. 최종 처분업이라고 하는 거. 전국에 56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 처분이 소각인데요. 소각도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중간 처분업이라고 최종 처분업 옆에 요 경우는 이제 소각을 말합니다. 중간 처분이 소각인데 매립이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우위에 설 수 있는 과점이네요. 일종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일단 좀 유형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처분인데 최근에 이 매립이 엄청난 돈을 버는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 사업이 됐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실태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충주 여기 주동업 말고 충주의 다른 곳에 있는 이 에코비트 그린 충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에코와 그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으로 돈 버는 업체인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재무자료를 보면 1,6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에 973억이 당기순이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8% 엄청난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주주들이 20억을 자본금을 출자했는데 배당금으로만 2022년까지 820억 쉽게 말해서 1억 출자하고 40억 이상을 배당금을 받은 거예요. 이런 장사가 어딨냐라는 거죠. 이게 이 정도로 이게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고요. 에코비트 그린 충주는 이렇게 이 회사만 보면 낯설지만 이 회사는 지금 태영그룹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SBS 운영하는 태영그룹. 배우가 다 그렇게 SBS 모기업인 태영그룹 이 지금 우리나라 이 폐기물 산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SK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SK도 그렇고 SK도 지금 뛰어들었고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지금 SK는 보시는 사실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이 상당히 친환경을 ESG와 친환경 ESG 뭐 이런 거 굉장히 내세우고 이제 그렇습니다. 순환 경제 이런 거에서 앞서가는 이미지로 막 나와 그러니까요. 있는데. 근데 순환인데 알고 보면 뭐 매립이고 이런 거죠. 그렇군요. 매립은 순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쓰레기 땅에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이거는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넘겨봐 주시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그룹 이 이제 이렇게 많은 여기 보시면 이게 태영그룹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에코비트 그린 에코비트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다 이제 폐기물 업체들입니다. 폐기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영그룹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여기 그 표에서는 제일 위에 보면 EASL 이게 이제 KKR이라는 일종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제 만든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영그룹과 이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폐기물 매립, 소각 이런 걸 막 하고 있고요.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 돈 우리나라 땅에서 묻은 폐기물 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외국계 사모펀드가 벌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매립 사업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첨단 산업과 달리 좀 영세하고 그렇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돈이 된다는 게 알게 되면서 알아차리고 대기업하고 사모펀드들이 막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또 넘겨봐 주시면 SK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업 폐기물 매립 소각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M&A를 해가지고 업체를 인수했고 또 새로운 신규 인허가를 받으려고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충남 같은 경우는 SK가 지금 산업단지하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묶어서 지금 4군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여기 충북 같은 경우도 괴산의 사리면에서 SK가 이제 다른 업체와 같이 산업단지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이걸 왜 패키지로 하냐면 이렇게 하면 인허가가 쉽거든요.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만 들어온다고 하면 지자체들도 반대를 하는데 산업단지랑 패키지로 하면은 찬성을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혹은 이제 갈리죠 이제. 의견이 또 주민들도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이제 SK하고 지역 업체가 이걸 추진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백지화 단계로 들어섰는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게 이 농촌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주민들이 뭐 진짜 추운 날씨에도 나와가지고 1인 시위하고 집회하고 뭐 이래가지고 백지화 되기도 하는군요. 저는 승률이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 초기에 알게 되면은 백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주민들이 잘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근데 이게 많이 인허가가 진행된다 하면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산업 초기에 알려면 그 정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 비밀리에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여기 사리면에서는 좀 빨리 알아가지고 다행히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좀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게 빠른 것 같아요. 넘겨봐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SK 에코플랜트 이게 옛날 SK 건설이 이름을 바꾼 건데요. 지금 4군데에서 지금 그린 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서 여기도 주민들은 처음에 그린 컴플렉스라고 하니까 뭐 좋은 게 들어오나 보다. 그리고 SK가 하니까 뭐 SK 기업이 들어오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SK가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하려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여기 예산의 신안면이라는 곳인데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뭐 예산 아시다시피 사과농사도 많이 짓고 이런 곳인데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예산군은 이제 하려고 원래 전임 군수가 이걸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산업단지하고 묶으니까 이제 군수는 자기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고 주민들은 반대하는데도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래서 이 매립장은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익은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민간업체들이 엄청나게 버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매립은 문제가 뭐냐. 이게 매립이 끝나고 나면 돈이 안 벌립니다. 매립할 때만 돈이 벌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매립 끝나면 이게 사후관리 문제가 남는데 이게 최대 30년까지 사후관리를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게 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해성이 강하면 30년 지났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몇몇 사례를 보면 사후관리를 업체가 못하고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후 관리를 지자체나 국가가 결국 떠안아가지고 이 사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매립장 들어와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있고 사후 관리는 우리 세금으로 하고 이런 일들도 몇 군데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매립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인근 지하수로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립장 위에 에어돔이라고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이렇게 위에 씌워 놓습니다. 씌워 놓는데 그걸 이제 커버를 해놓는군요. 커버를 해야지 이제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커버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에어돔을 씌워 놓은 경우도 있는데 에어돔을 씌우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붕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면. 그리고 전남에서는 해안가의 매립장인데 제방이 붕괴돼서 폐기물이 바다로 쏟아진 적도 있었고요. 이런 또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뭐 그 업체가 보상을 해야 제대로 뭐 이걸 사후 대처를 하거나 구상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걸 하려면 이제 뭐 지역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각 지자체나 환경청이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해보면 뭐 그렇게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넘겨봐 주시면 제가 사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에 현대제철 있고 현대제철 안에 자체 매립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재작년에 시안이라고 하는 맹독성 물질이 지하수에서 나왔고요. 이게 지하수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립장을 이렇게 고여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 사진은 이제 그 매립장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매립장이 있으면 매립장을 만들 때 이렇게 바닥에 차수 공사라고 이제 당연히 세워 나가지 않도록 방수 쉽게 말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바깥에서 그 매립장 바깥의 지하수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시안이.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매립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생 거죠. 그렇죠. 매립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생 겁니다. 아주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환경청에서 이 사고 이걸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사실 왜냐하면 이게 지하를 깊이 파고 매립하기 때문에 그럼 다 파내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파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폭설이 내려서 매립장 씌워놓은 에어돔이 붕괴돼가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서 복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복구가 완료됐는데 이게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보시면 폭설 때 무너진 사례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제 전남 광양만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 제방이 붕괴돼가지고 폐기물이 바다로 쏟아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를 못 해가지고 뒤처리 부담을 지금 당진의 또 다른 매립장인데 당진의 또 다른 매립장은 지금 이 업체가 부도내서 사후 관리를 당진시가 지금 떠안았습니다. 근데 이게 매립장이라는 게 이게 매립이 끝나도 계속 이제 이렇게 물이 유입되거나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침출수가 나오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지금 당진시가 역시 세금을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당진시장 전임 시장님을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이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시장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행태는 뭐냐면은 이 정말 뭐 폐광산, 폐채석장 이런 데까지 전부 그냥 그리고 뭐 완전히 청정 지역 이런 데까지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안에 하면 좀 쉽다 인허가가 쉽다고 해가지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지금 산업단지 안에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만들 때는 주민들한테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약속을 깨고 또 처음에는 뭐 가령 뭐 한 15만 루베 정도만 한다고 했다가 100만 뭐 6배 7배로 늘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많이 묻어야지 돈이 많이 벌리니까 참고로 루베는 세제곱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요. 넘겨봐 주시면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바깥은 행정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어도 지자체가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해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지금 지자체들이 많이 불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산업단지 안으로 이제 눈을 많이 돌려가지고 요 방법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또 지금도 뭐 강릉의 주문진이나 전남 벌교에는 산업단지하고 전혀 무관한 곳에 지금 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뭐 매립 용량 늘린 편법 사례 중에 하나인데 김제가 뭐 지평선 김제 평야에 지금 백산면이라는 곳에 지금 지평선 산업단지라는 게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것만 처리하기로 했는데 업체가 지금 6배로 용량을 늘리려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넘겨봐 주시면
사실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이게 좀 대기업들이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아까 그 김제 사례는 이제 IS 동서라는 건설업체, 거기도 꽤 큰 건설업체입니다. 거기가 또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SK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좀 기막힌 것은 SK 에코플랜트 홈페이지를 예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건설업을 자기들이 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못하고 생태를 이렇게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산업폐기물 대립장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힌다는 얘기가 들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이야기라서.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막 SK 좀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지금 기업들을 막 인수하고 있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 문제가 산업 폐기물 이 매립장 문제가 이게 단순히 뭐 환경 부정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건 환경적으로 부정해야죠. 왜냐하면은 원인 제공자는 뭐 대공장, 산업단지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또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사실 도시도 책임이 있는데 그걸 특정한 농촌 지역에 다 책임을 떠넘기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의하고 그리고 환경이나 안전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의하다. 그래서 제가 경제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분 만나면 이 산업 폐기물 문제는 경제 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민간이 정말 소수의 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그러니까 이 인허가 하나 잘 받으면 수천억을 그냥 챙기는 거라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정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겨봐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매립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매립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소각이나 재활용도 참 문제입니다. 이 소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넘겨봐 주시면 지금 충북 청주시의 북이면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 소각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 근데 지금 주민들이 뭐 암이나 각종 병에 지금 시달리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건강영향조사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했다가 또 하고 있는데 이 소각장 피해는 여기저기서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이제 의료 폐기물도 소각장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하고 경주, 경산에 3개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소각하는 그 의료 폐기물 양이 경북에서 발생하는 양의 7배가 넘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 외지의 폐기물, 외지 의료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경북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안동이나 또 다른 경북의 또 다른 지역에 또 새로 신규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 경북은 그러면 의료 폐기물 소각에 특화된 그렇게 지역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이 전국 의료 폐기물이 한 30%가 넘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경북에서 발생하는 거 7배를 소각하고 있는데 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청주 인근에다가 소각장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에서 나온 거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전국 폐기물 다른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폐기물들이 청주 인근으로 와서 지금 소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 지금 청주 지역 심각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의 풍산읍이라는 곳에 지금 소각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풍산읍 당연히 그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반대하고 계시고요. 저기 이 마을 가봤는데 예천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동에서도 가장 외곽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는 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은 이거를 지금 인허가를 해줬고 근데 이제 안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단지하고 무관한 곳에서는 이 안동시장이 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동시가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주민들한테 뭐 어쨌든 아직까지 안동시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이게 전혀 관계없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올 지역이 아닙니다. 가보면 그냥 조용한 농촌 지역이에요. 저도 가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거든요. 평화롭고 그 밑에 뭐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소각장 하려고 합니다. 넘겨봐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우리나라 의료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종합병원에서 발생합니다. 종합병원은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도시에서는 처리를 안 하고 다 이게 농촌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고요. 넘겨봐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의 30% 정도가 서울에서 발생하는데 서울은 하나도 없고 경기도가 한 20% 넘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 경기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사실 여기서 처리를 안 해주면 이게 다 이제 농촌으로 지금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지금 전국에 14곳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보면 경북이 3군데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대체로 이제 다 뭐 예를 들면 천안시라고 하지만 천안에서도 선거업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천안 안에서는 약간 외곽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매립장 다음으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M&A 시장에서 뭐 1,000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이게. 그런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하고 사모펀드들이 이 폐기물 시장에 진출하면서 막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SK도 지금 매출이 있으면 매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배출할 때 이제 비용을 부담하고 배출을 하면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소각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반입 수수료를 받고 갖고 와서 이제 소각을 해서. 그래서 매출은 결국에는 이제 이 배출하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돈을 부담하는 거죠. 산업 폐기물은 이제 각 그런 뭐 공장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 이제 이 업체들이 소각장 매립장 업체들이 돈을 받는 형식이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꽤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이게 엄청난 돈을 버는 사업이 지금 됐고. 그러니까 병원이나 뭐 산업체에서는 되도록이면 싼 값에 또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폐기 업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농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여기도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보면 에코비터가 많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하고 태영그룹하고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합작한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테리사이클 코리아라는 제일 위에 보이는 것도 이제 외국계입니다. 외국계 회사고 이름 자체가 딱 보면 외국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모펀드들이나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작은 업체들이 하기는 어렵겠어요. 작은 업체들 중 전국에 14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요 폐기물 전문을 하던 업체들이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막 인수합병을 통해서 진출하는 곳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사모펀드들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아이고, 다시 넘겨봐 주시면. 다시 넘겨야 되나요? 아까 좀 전에 넘어왔나? 요건가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의료 폐기물 그럼 대안은 뭐냐? 의료 폐기물 나오면 소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료 폐기물을 종합병원에서 자가 처리를 하면 양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거든요. 그럼 굳이 새로운 소각장을 많이 안 줘도 뭔가 전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전처리를 할 수 있는 만들잖아요. 그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예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리를 하면은 꽤 많은 의료 폐기물 처리해서 양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연대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랑 이제 길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병원들이 자체 처리를 해가지고 의료 폐기물 양을 줄이면 그 외부로 배출하는 의료 폐기물 양을 줄이면 상당히 이 소각 물량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을 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지금 계속 소각장을 인허가 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건 잘못된 거고요. 넘겨봐 주시면 넘겨봐 주시면 됩니다. 넘겨봐 주시고 재활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재활용은 뭔가 친환경적이라는 냄새가 나서 그렇죠. 근데 재활용도 사실 괜찮지는 않고요. 넘겨봐 주시면 요즘에 농본에 연락 오는 것들 중에 재활용으로 분류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왜 이게 재활용이 문제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똑같이 폐기물을 태우는데 어떤 거는 소각이고요. 어떤 거는 재활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이 폐기물 관련된 법령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라의 시멘트 소속로.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소속로에서 태우면 그건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소각을 해도. 그렇습니까? 요거는 지금 아마 이제 제천 단양 이쪽. 제천 단양에 이제 시멘트 공장이 많은데 요즘 시멘트 공장에서 이제 유연탄, 석탄 말고 이 합성 수지 같은 걸 타이어 이런 걸 많이 태우거든요. 그걸로 열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재활용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태우는 건데 그 밑에 용해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해로도 이걸 금속을 녹이는 거죠. 용해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여기에 쓰면 이것도 재활용. 그런 용도로 쓰면 재활용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소각열 회수 시설이라 해가지고 열을 회수해가지고 다른 곳에 서면은 그것도 역시 재활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폐기물을 태우는데 어떤 거는 소각, 어떤 건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게 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재활용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태우는 주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주민들이 입는 피해로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계속 문제되는 게 그 폐기물로 고형 연료라는 걸 만들면 그걸 태우면 역시 이것도 재활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대전 서구의 우명동이라는 지역은 기성동, 우명동 이쪽 지역은 농촌입니다. 대전에 어떻게 보면 대전 시내의 마지막 남아있는 농촌 지역이고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거든요. 대전 서구에 속하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SRF라는 폐기물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태우려고 하는 이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전 그 기성동만이 아니라 논산의 벌곡면 역시 농촌이죠. 딱 경계선 정도 됩니다. 대전 서구하고 논산의 딱 경계선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발전하면 이제 전기를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RF 이제 폐기물을 태워서 전기도 생산하고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홍보용어로는 좋겠어요, 아주. 리사이클링. 결국에는 이건 폐기물 태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만 이게 그런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인근 주민들은 농사 짓고 있고 이런데 그렇죠. 피해가 있을 수밖에 이제 농촌 주민들이지만 타인의 이런 고통이나 괴로움을 기반으로 우리가 행복을 그리고 정말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좀 가장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는 곳에서 하고 공공이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업체가 하니까 주민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넘겨봐 주시면. 네, 이것도 그냥 절차인데요. 그냥 쭉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밟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지자체가 처음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라는 거 업체가 제출하면 그걸 이제 가지고 적합 부적합이라는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요 단계에서 주민들이 알면 그래도 좀 들어서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전남 영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고형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여기 단계까지 가가지고 영광군이 불허가를 했는데 이런 건 이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추진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 알고 잘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농촌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빨리 알아채.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한다.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알려주는데 어떤 데는 이제 주민들도 모르게 그냥 추진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합 부적합 저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쭉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SRF 발전소 들어오려고 하는데 부여군수가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부여군의 산불 정책이 태양광, 무분별한 태양광, 그 다음에 기업형 축사, 그리고 이제 산업 폐기물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부여군수의 산불 정책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농촌 지역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에서 안 되는 걸 좀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도 우리 군수님 방침이 이거니까 이건 안 된. 업체들도 사실은 그러면 아예 접근 안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넘겨봐 주시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북 영주시는 이제 재활용인데 사실은 납 재련 공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주민들은 무슨 재련 공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 그냥 뭐가 들어온다는데 동의서 좀 써달라고 해서 몇몇 아주 가까운 마을 주민들 몇 분이 써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납 재련 공장인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철회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영주시가 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합 통보도 하고 건축 허가까지 해준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공장 설립 승인 단계에서 주민들이 알게 돼 가지고 반대하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영주시가 그 단계에서야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불허가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심 판결이 이제 11월에 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주민들을 대리해서 이제 보조 참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소송에 걸리면 업체가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한 거지만 또 주민들이 보조 참가를 할 수 있어서 지금 보조 참가하고 저도 있는데 저도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아마 사시는 곳하고 어머니 가까운 곳이라서 어머니 평화롭게 살고 계신데 지금 사실 안타까운 거는 영주시 공무원들이 처음에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처음에 이게 환경적인 영향, 주민 건강 영향 이런 걸 검토를 했으면 처음에 아예 그냥 이게 시작이 안 됐을 건데 이게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된 단계에서 주민들을 알게 됐고요. 납재련 공장이라는 거 실제로 이게 납을 재련하기 때문에 납이 공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양에 대해서는 뭐 서로 다툼이 있지만 어쨌든 납이 공기적으로 나온다는 건 분명하고 납이 유해물질이란 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네, 그리고 더 기막힌 건 이 영주의 납
공장에서 재련을 하는 이 폐기물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납을 다시 뽑아내는 건데요. 그 제가 이제 이 공장 문제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여기 보면은 유해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그 바젤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에 의해서 이거는 유해 폐기물은 수출입할 때 이게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시면 이 허가 대상 유해 폐기물이 수출하는 양은 1년에 뭐 2020년에 1200톤 정도로 나오는데요. 수입량을 보시면 74만 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우리나라가 폐기물을 수출을 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물론 수출하는 것도 좀 있지만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납 같은 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게 그 74만 톤 중에 제일 절반 이상이 폐납산 배터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자동차, 지게차 이런 배터리, 폐배터리고요. 이걸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재련하는 겁니다. 납을 뽑아내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나오고 그걸 우리나라 농촌 주민들이 들이마시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 미국, 일본, 뭐 심지어 중동 나라에서도 수입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멕시코 이외에는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수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전 세계 멕시코와 대한민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이 또 있나 보죠. 수입을 해서 이제 또 이익을 얻는 업체가 있고, 근데 또 이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주에 들어오는 납재련 공장도 그 업체가 국내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 걸 수입해가지고 영주에서 재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들으시고 왜 우리 외국 폐기물까지 우리가 농촌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넘겨봐 주시면. 예, 요거는 그 폐납산 배터리 관련된 건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논문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멕시코하고 한국 말고는 없다라는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한 나라는 그런 나라고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일본이나 보시면 뭐 UAE, 수단,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뭐 폐기물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겁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뭐 허가 대상보다 조금 더 유해성이 낮은 게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 폐기물도 우리가 뭐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출은 29만 톤인데 밑에 보시면 수입은 170만 톤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시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재활용이라는 게 온갖 것들이 다 재활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활용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주민들이 좀 알아보셔야 되고 이게 또 재활용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고 일종의 그 개발 행위 면적이 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받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규제가 좀 허술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장, 소각장은 도시계획 시설이라서 이제 도시계획 결정을, 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서 적합 통보라는 걸 받은 다음에 바로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재활용 부분은 좀 혹시나 우리 지역에 무슨 재활용 이러면 그게 무슨 재활용인지를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관심을 딱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허술하게 규제하는 거는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똑같이 태우는데 왜 어떤 거는 소각이고 어떤 건 재활용. 소각장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인데 재활용으로 되면 환경영향 평가도 안 받는데 똑같은 공정은 똑같은 거군요. 피해도 똑같고 피해도 똑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이거는 이제 뭐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만약에 이제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요즘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렇게 또 요즘에 지자체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다행히 그건 좀 다행입니다. 요즘 법원의 판결 경향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환경 문제나 주민들 건강 문제를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넘겨봐 주시면요. 이거는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읽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검증이 필요하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 대안이 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넘겨봐 주시면 일단은 생활 폐기물만이 아니라 산업 폐기물도 감량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업체들 배출하는 업체들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돈 주고 배출하면 편하니까 감량을 하려는 노력이 덜하고 또 사실은 소각이나 매립하는 업체들,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폐기물이 많이 나와야지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하고 다르리 이거는 생활 폐기물은 공공이 관리하니까 어떻게든 줄이라고 하는데 산업 폐기물은 사실 많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들은 이걸 줄일 유인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유인책이 없고 예. 배출하는 쪽에서도 그냥 돈 내고 배출하면 끝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감량이 잘 안 되는 가능성이 예. 많고 감량이 어쨌든 최우선이고요. 감량의 방법은 아까 그 몇 군데 병원에서처럼 이제 전처리를 한다거나 최대한 뭐 그리고 사실은 배출하는 곳에서도 이걸 이제 양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지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그게 중요한 지금 문제죠. 예. 네, 그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그 양에 대해서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죠. 네. 그리고 생활 폐기물을 지금 지자체가 책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폐기물은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게 돼 있는데 예. 저는 산업 폐기물은 국가 내지는 뭐 광역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는 게 맞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폐기물들 이제 위험이 더 그렇죠. 높은 건 이런 국가가 거는 책임져야 국가가 될 거고. 하는 게 맞죠. 뭐 최소한 광역 지자체 정도는 생활 폐기물은 지금 기초 지자체별로 이렇게 예.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공폐자원시설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폐기물을 그동안 민간에서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환경 이제 뒤늦게 이제 공공이 이 폐기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 이제 원래 환경부에서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민간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이 좀 일부 개입하는 걸로 했는데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공공이 처리하게 되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생활 폐기물은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하고 거기 그리고 이제 설치 단계부터 입지 선정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후보지 공모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할지를 공공이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도 주민지원 기금으로 공유하게 돼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상시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지역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거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산업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산업 폐기물은 사업자가 배출하고 설치는 사업자 폐기물 업체들이 그냥 알아서 이 자리에 소각장 하겠다, 이 자리에 매립장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그냥 사업자하고 주민들이 협상을 하는데 주민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인허가 끝나면 뭐 힘이 정확한 없기 때문에 정보를 안 주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코, 그린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또 이게 그 감시도 불가능하고요. 또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을 다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폐기물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는데 규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공공 폐기물, 산업 폐기물도 일부 공공에서 처리하고 입지도 투명하게 선정하고 기금도 만들고 주민들이 감시하는 것도 보장하고 이렇게 이제 좀 공공이 개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넘겨봐 주시면 아예 지금은 뭐 예산도 아예 이제 안 잡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아예 그냥 뭐 1조 투입해서 한다더니 지금은 뭐 완전히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상 이게 환경부가 그 당시에 좀 면피용으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이제 손을 놔버린 상태인데 저는 다시 이게 좀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이 산업 폐기물은 공공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울산 같은 경우도 공공 매립장으로 하겠다 앞으로 근데 민간 매립장 안 하겠다 이런 방침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닌 게 이게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누구나 다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간에게 맡겨놓는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넘겨봐 주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폐기물관리법에 국가관리 책임 원칙을 좀 명시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규로 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이제는 공공성이 있는 곳만 해야 된다. 국가나 내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공사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이제 주로 생활 폐기물을 많이 처리하긴 하지만 현재도 있군요. 거기는 공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산업 폐기물도 이렇게 좀 공공이 좀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이제 공공이 하면은 이렇게 지금은 전국 폐기물이 다 이동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권역별로 좀 책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권역에서 발생한 건 자기 권역에서 책임지는 최소한 광역지자체 정도에서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다 떠넘기게 되고 자기들은 무슨 산업단지나 공장 유치했다고 막 자랑하는데 산업 폐기물을 딴 지역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매립장도 이제는 국가가 좀 개입해가지고 민간 감시를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이거 매립장만 말씀드렸지만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매립장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민간 감시 제도화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넘겨봐 주시면.
이게 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네요. 네. 제가 이게 쭉 지금 뭐 실태하고 이제 문제점 같은 걸 쭉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하고 사모펀드까지 진출하면서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려워지기도 하고 좀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고 예. 신규로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고요.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도 문제인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신규로 또 매립장, 소각장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농본에서 지금 지역 순회 토론회나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하고 전북했고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경북 지역이 아주 심각합니다. 9월 18일에 경북 지역 간담회 대구 환경운동연합 그래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대구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경북의 고령 뭐 또 안동 또 뭐 경주는 우리가 관광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은 경주가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경주에 공단이 많습니다. 공단이 많고 거기 산업 폐기물 시설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계속 늘리고 증설하고 뭐 이러려고 해가지고 경주에도 또 가기로 돼 있고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1월에 그래서 좀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해보려고 지금 계속 이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국회에서 좀 법 개정 토론회도 좀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좀 국회에 와서 좀 국회의원들 들으라고 좀, 뭐 마이크 잡고 좀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역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전국 국토 전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고, 근데 이제 싸움은 어쨌든 그걸 접하는 지역민들이 피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풀어나가긴 해야겠지만 이게 그 지역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주민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개별 대응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사실 업체에게 좀 유리하게 되는 면도 있고 전국의 문제고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제적으로도 이게 너무 좀 정의롭지 못한 소수의 몇몇 업체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드시 개입해야 되고 환경부는 제가 토론회도 해보고 그러면 환경부가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는 환경부가 도대체 환경을 지키는 곳인지 뭐 그런 의문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뭐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장님 활동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도 막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저희 고향 영주에도 그런 문제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자기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국토가 계속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외국 폐기물까지 수입하는지 수도권 사람들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외국 폐기물까지 수입하는지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질은 돌고 돌아도 다 자기한테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더욱 심각해서 이거 근데 어쨌든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싸워주시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함께 도와가면서 또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 다른 농촌 지역 저도 이제 저하고 아직 접촉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또 농본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금 전국의 사례들을 다 수집하고 또 대응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본 연락처는 제가 이렇게 깔아놔도 되겠죠? 링크를 걸어놔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농담 진담은 산업 폐기물의 농촌 폐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하승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